안녕하십니까. 동아시아와 세계사를 맡게 된 강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이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동아시아와 세계사를 처음 선택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또는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더러 우리 학생들 중에는요, 사실 여러분 동아시아사라는 과목과 세계사라는 이 과목은 역사라는 과목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묶어서 역사라는 과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 선택하는 학생들 중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역사는 재미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암기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상당한 오류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그 재미있는 것과 그것이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성적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연관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보는 건 재밌는데 듣는 건 재밌는데 내가 하니까 안 되더라.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나는 좀 암기가 되니까 누가 그러더라. 역사 과목 그거 막 좀 암기하면 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좀 암기가 되니까 한번 암기하는 과목으로 선택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계사라는 과목은 사탐 9과목 중에 비교적 분량이 있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암기한다? 이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앞에 거 외우다 보면 뒤에 거 까먹고 뒤에 거 외우다 보면 앞에 거 까먹고 대책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지치고 포기하게 되죠. 처음에 이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될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재밌으니까 선택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암기가 좀 되니까 선택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지금 제 선생님이 말하는 학습 방법을 잘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명심해 주시면은 비교적 많은 시간을 투지 않고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동아시아라는 또는 세계사라는 이 역사 과목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또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적은 시간에 많은 걸 얻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제가 한번 제 나름의 학습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 자, 역사 과목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이해예요. 그러니까 자, 강좌를 들어도 관계없어요. 인강을 들어도 관계없고요. 교과서를 읽어도 관계없어요. 읽는 거나 강좌를 듣는 거나 제 강의를 듣는 거나 그거는 아무 관계없어요. 어떠한 경우든 내가 얼마만큼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읽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많이 읽어야 돼요. 다독해야 돼요. 그것도 정독으로 많이 읽어야 돼요. 첫 번째, 읽어야 돼요. 자, 읽어야 된다.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많이 읽자. 알겠죠? 자, 다시 다독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정독이라고 쓰겠습니다. 정독하고 많이 읽어도 좋아요. 다독해도 좋습니다. 정독은 또박또박 눈으로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가 눈으로 대충 읽는다는 거죠. 그게 안 돼요. 또박또박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얼마만큼 많이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많이 읽고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고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뭐냐?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행하던 드라마 한 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넷플릭스에서 아주 화제가 됐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한 편만 얘기합니다. 그거를 내가 다 보고 내 옆체 동료에게 줄거리 정도를 전달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내용 전체에 대해서 압축해 갖고 줄거리를 대충 전달해 줄 수 있다면 그건 드라마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필요해요. 이게 안 되면 어렵습니다. 이 작업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충분히 이해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해야 되느냐? 정리라는 걸 하면 돼요. 두 번째는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자. 내가 얼마만큼 이해한 것들, 그 이해한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이 정리는 강좌를 듣고 해도 되고, 그렇죠? 자기가 교과서를 읽고 해도 되는데, 보통은 강의를 듣고 선생님이 해준 정리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이 정리를 얼마만큼 잘 했느냐? 이거는 왜 필요하느냐? 다음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가 된 학생들은 이것을 어떻게 한다? 세 번째,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이 정리하고 난 다음에 암기를 해줘야 돼요. 정리를 얼마만큼 잘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 스스로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강좌를 듣고 참고하면 돼요. 자, 암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하면 되는 거죠. 왜? 앞에서 이해한 내용들을 까먹지 않기 위하여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충분히 암기가 됐다. 그럼 마지막에 뭘 한다? 점검을 하는 거죠. 점검. 그러면 여기서 이 점검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문제를 풀이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까지 완성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문제 푸는 다음에도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한 가지 주목해야 돼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문제가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오답 노트도 꼭 해야 돼요. 오답 정리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동아시아나 세계사와 같은 역사 과목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한다면 이 네 가지 코스 중에 점검이 들어가는 시간이 가장 적게 걸려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 이 전체는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강의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동아시아 세계사 역사 과목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판단 아래 설명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